안녕하세요. 쌍문 삼동 주민자치팀 조병무 인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찾아주셔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아까도 소리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봉산의 숲속에서 여유로운 시간도 보내고 또 이제 점심 시간도 갖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모임은 내년 자치회가 실행할 사업을 고민하는 시간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지 않으시고 우리나라 생수는 쉬는 시간에 가급적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차 의제개발회의는 듣는 연구소와 공동 협력해서 나온 의제들을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좀 더 살펴봐야 할 의제들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들께 묻는 시간입니다. 2차 의제개발회의는 내년 2023년 우리 자치회가 해결해야 할 지역의 문제에 대한 공론장으로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손석환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의제개발 회의에 앞서 주민자치회 우리 정주길 회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아이고, 박수를 안 치셔서.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좋고요. 제일 좋은 지혜는 듣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 들어야 되느냐? 자연에서 듣고 사람에게서 듣고, 특별히 우리 주민자치회가 좋은 지혜를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나가려면 지역의 마음들, 이야기들을 듣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들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또 탁월하신 우리 듣는 연구소, 또 우리 탁월하신 우리 강사님이 계시기에 저는 여기서 그만 말을 마치고 듣는 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어쨌든 좋은 자연과 좋은 식사, 그리고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우리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1차 의제개발회의를 듣는 시간 우리 우성미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듣는 연구소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 우성희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워크숍을 할 때 뵌 분도 몇몇 분 계시는 것 같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어떤 곳이고 쌍문 삼동 주민자치회랑 뭘 같이 하기로 했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길지 않게 한 30분 정도로 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어떤 곳이냐면 페이스북이나 저희 홈페이지 검색하면은 이제 나오긴 하는데요. 저희는 탁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수치만 가지고 보고서를 써서 그것들이 정책이 되거나 어떤 사업화가 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을 가진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갖고 있는 경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잘 담아서 그것들을 어떤 그 해결책이라고 하죠.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 사업 필요 없고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는데 길을 찾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드릴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방법론들을 개발하고 실제 실천해보고 있는 그런 연구자 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쌍문 삼동이랑 주민자치회에 어떤 거를 하게 됐냐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세우셨던 이제 사업 계획 중에 그 자치와 마을을 잇다라고 해서 우리 마을에 현안이라든지 욕구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욕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저희가 섭외가 된 거죠. 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는다고 하니까 잘 들어서 쌍문 삼동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사업화할 수 있을지를 사전 작업하는 걸 좀 도와달라라고 이제 회장님, 간사님, 지원관님, 기타 등등 분들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미약하지만 잘 도와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논의를 한 지는 한 달 정도 좀 지났어요. 저희가 6월까지 끝내보자라고 해서 지금은 저희가 의제 발굴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의제를 발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경험적인 지식 그리고 보이는 지식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기초조사를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6월까지 결과물은 저희가 쌍문 3동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제 개발적인 현안이 어떠한지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그 중에서 한 2가지 주제는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 라고 해서 2가지 주제는 그룹 인터뷰라든지 당사자분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는 그런 작업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연구라고 하면은 되게 딱딱하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심플하게 연구 질문을 세워서 답을 찾는 건데 그 과정이 그냥 추측하거나 예측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버리고 진짜 궁금한 질문을 잘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쌍문 3동 주민자치회의 연구 질문은 무엇인가요? 에 대해서 저도 이때까지 논의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걸까요? 저희가 이제 파란 부분은 이때까지 여기 실무단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 연구를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해보니까 이렇게 2줄이 됐어요. 하나는 이 주민자치회 이제 회장님께서는 좀 긴 이제 뭐랄까 비전을 가지고 이게 그냥 올해 1년 해가지고 내년은 사업을 짜기 위한 어떤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좀 길게 보고 가자. 우리 쌍문 3동 지역의 현안이랑 주민들의 욕구를 담아가지고 필요한 정책과 사업의 예산을 한 3년까지 보고 하고 싶은데 일단 올해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저희랑 얘기를 한 거는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현안을 잘 반영해서 의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기초 조사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까지가 올해가 된 거죠. 근데 기초조사 없이도 사실은 의제 발굴 하실 수 있잖아요. 워크숍도 하시고 어떤 사업 해가지고 예산을 배치하면 될까 이런 거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약간 의아한 부분도 있으시죠? 이게 진짜 필요한 걸까? 이게 정말 급한 걸까? 우리 지역 사람들 우리 말고 여기 있는 우리 말고 다른 주민들도 이거에 동의를 할까? 이제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시니까 그러면은 한번 조사라는 걸 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하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있어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은 그랬을 때 세워볼 수 있는 이제 연구 질문들인 거죠. 예를 들면 이건 제가 쓴 거지 여러분들의 연구 질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연구 질문은 다 같이 한번 저희가 연구 끝날 때까지 한번 벼려보는 것으로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쌍문 3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도 아니고 뭐 다른 뭐 기업도 아니고 우리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을 수도 있겠죠. 혹은 그냥 넓게 쌍문 3동 주민들의 삶은 어떠한가? 이게 궁금할 수도 있어요. 혹은 쌍문 3동 주민들의 지역살이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건 무엇일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협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냥 내가 민간에서 자원봉사만 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행정에서 어떤 공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민이랑 행정이 같이 힘을 모아서 뭔가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공공과 민간 함께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연구 질문은 여러 개 있는 건 안 좋고요. 딱 하나 정하는 게 제일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연구 질문을 마음에 품고 1년 동안 이 활동을 혹은 더 오랫동안 하실 수도 있겠죠. 해보시면서 직접 답을 찾으시고 싶으시니까 그 질문을 지금 한번 던져드리고요. 근데 연구 방법은 그럼 이걸 어떻게 연구해? 라고 할 텐데 이런 방식의 연구를 잘 할 수 있는 연구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실행연구라든지 참여연구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연구하면은 그 설문조사 돌려가지고 몇 %가 이거 답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거나 혹은 논문의 형식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품고 체계적인 조사를 잘 한 다음에 그게 사회적으로도 유용하면서 단단한 지식으로 우리가 같이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실행연구, 참여연구라고 하는 방법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뭐냐면 그 사회 문제의 당사자인 주인공들이 참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현실과 괴리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 참여 우리 맨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랑 다르게 질문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지식을 만드는 활동이 연구라고 하면 그것도 있어야 돼.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천도 같이 수반될 때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단단한 지식으로 검증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쌍문 삼동 주민자치회라는 곳에서 이런 맥락에서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질문을 던져서 예를 들면 쌍문 삼동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서 연구를 같이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해보자 라고 한 다음에 실제로 그걸 해봤더니 어떻더라까지 나오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도 유용하면서 단단한 지식이 생산되는 거죠. 이런 연구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올해는 조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연구 방법에서 중요한 거는 내부자랑 외부자가 같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거예요. 내부자는 여기 계신 분들이죠. 현장에 계신 이해 당사자들이고요. 이 프로젝트의 초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저명하다고 하는 전문가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지만 문제의 소유자들 그리고 문제를 직접 해결할 주체는 거기 현장에 있는 내부자들이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내부자는 여기서 누굴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시고요. 저희는 외부자죠. 저 동행정에서도 뒤에 계시는데 저분들은 내부자이실까요? 외부자이실까요? 내부자일 수 있죠.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하지만 내부자와 외부자의 가교를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분들도 되게 중요한데 그 역할을 지금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하냐면 외부자들은 뭘 하냐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우리가 지식을 꺼내서 이거를 보이는 지식으로 만들어서 실천해보고 검증하는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촉진하고 설계해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되게 다른 사람들이 인용하거나 참고해도 괜찮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식을 만드는데 저희는 기여하고자 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공동으로 저희가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이고요. 이 결과의 활용과 실천도 이 연구 전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시는 핵심 주체는 누구다? 내부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의 방법 프로세스는 흔히 이렇게 나선형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별거 없어요. 계획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고 그게 어떻게 되고 있나 자세히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찰을 함께 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랬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기획하지? 다시 그 결과를 관찰하고 계획해서 실행해서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현장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연구적으로는 되게 현장과 동떨어져 있지 않은 좋은 지식들이 생성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쌍문 삼동의 이 지금 주민자치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을 때 이 주민 참여 연구를 통해서 쌍문 삼동의 지역 현안이 어떻지를 파악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런 것들을 그 조사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으니 한번 그걸 실제로 해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해보자 라고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잘 관찰하고 성찰을 해보고 그 후에 나온 것들을 다시 모여서 해보니까 이랬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지. 그걸 기록해보고 이게 다른 데선 사례가 없었나?
한번 뭐 찾아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식으로 만들고 또 다시 나아가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같이 다 오래 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저희는 요중에 일단 일부의 것을 이제 맨 앞에 촉진을 한번 해드린 거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주민자치회 분들이 영구적으로 주민자치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이런 실행 연구를 계속 해나가시는 거랑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하시든 저희랑 같이 하지 않으시던 이런 과정 속에 여러분들은 내부자로서 계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저희랑은 맨 앞단의 일을 짧게 맛보게 해보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추진 체계는 어떻게 되냐? 저희는 설계를 하고 촉진하고 진행하고 보고서는 저희가 쓸 거예요. 여러분이 쓰시진 않아요. 하지만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협력 연구자, 코-리서처라고 불러요. 그냥 외부 전문가 연구자만 쓰는 게 아니라 연구 보고서에 실제로 여기에 기여하셨던 분, 예를 들면 조사에 참여하셨거나 분석하는 데 참여하셨다거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보고서가 다 발간돼서 나오기 전에 같이 검토를 하고 이거는 내가 조사하고 분석한 거랑 결과가 맞는 것 같아요. 타당하네요. 라고 이제 하고 같이 협력 연구진 이름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협력 연구자시고 그 안에 실무진 분도 계시고 이제 주민분도 계시고 하는 거죠. 추진 계획 어떻게 되고 있냐면 3월에 이제 조사 설계를 쭉 했어요. 저희가 실무진 분들이랑 그 다음에 지역 현안을 한번 탐색해보는 워크숍을 2차례 했습니다. 이걸 왜 했냐면 보세요. 도봉구에 관련된 조사 보고서 도봉구청 가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거 다 누가 했냐면 외부 전문가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이 해요. 자, 지역 현황에서 역사, 쌍문 삼동은 어떻게 유래했냐면부터 시작해서 지형은 몇 %가 무엇이 있고 인구 구성은 무엇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조사를 해 나가시는데 저희는 사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것보다 쌍문 삼동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는 사실은 별로 조사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조사 자원 데이터 같은 건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지역의 현장에 계신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본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해서 그 경험을 꺼내주시면 그것만 잘 수집해도 쌍문삼동 이렇구나라고 대충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앞서서 2번 했고 그거랑 크로스해서 여러분들이 쌍문삼동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데이터가 맞는지 한번 이렇게 맞춰보는 작업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3월에 했고 이제 오늘은 그 결과를 살짝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피드백 뭐 타당한 것 같다,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것 같다, 저거는 좀 불필요한 내용인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을 살짝 이제 제가 한 10분 정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후에 주제 2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조금 더 깊게 조사를 5월, 6월에 진행한 다음에 6월에 간단한 보고서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모셔놓고 지역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여쭤보는 자리를 가졌어요.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쌍문 삼동 특징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되었다. 저것은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저건 이견의 여지가 있다. 혹은 저 부분은 좀 미지의 미스테리 영역이므로 여기서 좀 더 조사해서 밝히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혹은 저건 맨날 나오는 얘기라서 사실은 굳이 더 들여다볼 필요 없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앞선 단계에서 나왔던 얘기가 뭔지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신구 조화가 있는 서민 동네인데요. 인구 측면에서나 아니면 문화 측면에서나 소통은 있는데 주민 간의 정이 있고 골목골목이 살아있고 시골 같은 동네인데 희한하게 참여는 적어요. 그리고 노인, 청소년, 유아동 이런 사람들이 즐기고 배우고 교류할 마음과 이런 건 있는데 그런 뭐 기회, 프로그램이나 공간은 좀 부족한 편이고 근데 또 오이천이나 쌍문역이나 뭐
좋은 자원을 보유는 했는데 활용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역 경제의 특징은 베드타운이에요. 다들 일어나서 타 지역으로 회사 가서 경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장 보거나 뭐 어떤 서비스 같은 걸 교육 서비스나 이런 걸 받을 때는 노원역이나 수유나 이쪽으로 많이 가고 그래서 여기는 베드타운이다. 근데 개선을 요하는 생활 환경의 문제들도 자잘하게 있어요. 고질적으로 있는 쓰레기 문제나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주거 형태가 다들 한 말씀 다 한 입을 모아서 하시는 게 여기는 빌라나 연립이 많고 도봉구의 딴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가 되게 적어요 라고 하셨는데 실제 데이터를 봤더니 실제 그랬어요. 다세대 주택이 가장 많고요. 서울시나 도봉구 평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동네예요. 그리고 주거 격차가 적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 그 조건이죠. 반지하라든지 원룸 이런 서민 주거 지역 서민 주거 공간들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노인 인구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느끼신 것처럼 실제로 봤더니 노인 인구가 많아요. 서울시 평균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유소년 인구, 아이들은 적고 노인 인구는 많은 편입니다.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1인 노인 그리고 1인 노인 중에서도 저소득 노인 비중이 쌍문 3동이 특히 서울시나 도봉구 평균에 비해서 높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젊은 인구도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인구 구성이 주기적으로 바뀐다. 여기는 되게 사람들이 한 번 살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긴 했는데 그 수치상으로 보니까 생각보다 5년 미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봉구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많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거지 저렴한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인구 이동이나 유입 같은 게 또 많은 것 같고 또 향후 공공개발로 젊은 인구가 늘어날 전망이기도 하고요. 또 아이 기르기 좋은 동네다. 뭐 학교 같은 거는 여기 별로 없고 학군이라든지 뭐 사교육 같은 거는 인근의 다른 동네로 보내긴 하지만 어쨌건 여기는 골목에 살아있고 유소년기에 좋은 추억을 쌓기 좋은 동네다 이런 얘기하셨고 그리고 다양한 인구 구성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엄청 큰 갈등이나 격차가 막 보이지는 않고 그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 향후에 이제 뉴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공공 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살던 주민들과 새로운 주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게 좀 과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죠. 이게 첫 번째 주제에 대한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건 그냥 참고로 보여드린 겁니다. 진짜 1인 가구 비율이 도봉구 평균이 27%고 서울시가 34%인데 쌍문 3동은 37%죠. 꽤 많은 편이에요. 찍으시니까 천천히 넘깁니다. 소통은 있지만 참여는 적은해서 뭐 참여가 적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요. 흔히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주민이 있는가, 일상적인 소통이 있는가 이런 면에서는 조사된 바는 없지만 아마 쌍문 3동을 조사하면은 높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사회 참여라든지 그런 부분은 뭐냐면 우리 지역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나의 즐거움이나 친목 교류를 위해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뭘 하자 공익적인 일을 하자고 조직화되고 힘을 모아서 무언가를 해보는 일 그런 것들을 주민 참여라고 한다면 참여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공간 이용도도 좀 낮은 편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조사된 바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도봉구 사회조사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몇 년에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쌍문 3동권 아니고요. 쌍문권, 방학권, 창동권, 도봉권 이렇게 나눠서 한 건데 그걸 보면 쌍문권이 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좀 있고 주민참여 예산 인지도도 쌍문권이 좀 낮은 편 그리고 뭐 해봤냐 민원 제안 해봤냐 정치 사회적 의견 개진해봤냐 자원봉사 활동 참여해봤냐 공모사업에 참여해봤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쌍문권이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사람들끼리 일상적으로 교류하고 안부를 묻고 소통하고 정이 참 많지만 이런 뭔가 공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거는 왜 잘 안 됐을까 이런 걸 보면서 지난 시간에 참여하셨던 이런 일을 하시는 분께서는 되게 반성할 여지가 많고 사람들이 왜 참여를 안 할까 그 원인을 좀 들여보다 봐야겠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뭐 바빠서 혹은 뭐 의식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잖아요. 뭔가 우리가 안 맞게 하는 게 있나? 이 사람들이 어떤 욕구나 생활 형태랑 맞도록 참여 활동을 유도할 수는 없을까? 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혹시 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쌍문권은 좀 낮은 편인데요. 실제로 공간이 뭐가 있나 이거는 도봉구 안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 현황을 2018년에 쭉 조사한 보고서인데 제가 쌍문상동에 뭐 있지 하고 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도 이런 게 있죠. 앞으로 가겠습니다. 즐기고 배우고 교류할 기회와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있는데 이용을 안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노인정이 5개가 있지만 사실 노인정에 가면 이제 가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분위기나 문화의 장벽 같은 게 또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있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 또 굳이 쌍문 상동 안에 이게 다 있어야 되냐. 도봉관에 둘리 뭐 뮤지엄도 있고 뭐 복지관도 있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를 혹시 쌍문 상동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근데 어쨌건 사람방 같이 소통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참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하늘병원 앞에 가면 장기 두시는 분들이 200~300명이지만 노인복지관에 가면 안 계신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하실 거리가 소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군부를 떼시는데 그게 참 위험해 보이더라. 할머니들도 참 위험한 도로가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시는데 더 좋은 공간이 없을까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청소년들도 마땅히 사실 갈 데가 없다. 할 게 없다. 노원역 뭐 이런 데 데리고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인근에 공간이 많은데 활용이 잘 안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다. 뭐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른들이 좀 교육열이 높거나 이런 뭐 이렇게 또 관심이 많거나 이렇다고 하면은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 하면서 이렇게 데려가지만 또 맞벌이도 많고 조성 과정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걸어서 저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느냐 이런 환경도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우리 필요도 묻지 않고 일단 지어주고 뭐 쓰려고 하면은 저거는 뭐 문화관광과 알아봐라 도시재생과에 알아봐라 못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것도 행정 칸막이를 좀 해소해야 될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근데 뭐 어떤 프로그램 열어보면 하시려는 의지들이 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에 충족해서 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떤 문화활동이라든지 뭐든지 해보고 싶어 하시는 욕구가 있는 것 같다라고 프로그램 운영해 보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또 모집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또 멈추기도 했다. 청소년들이 의외로 마을 축제에 관심이 많고 뭘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 기회가 없어서 답답해 하더라라는 조사도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좋은 자원을 보유했지만 활용이 부족하다. 쌍문역 바로 내려가지고 국립공원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지만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쓱 지나간다. 옆 동네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가 그 스토리가 궁금한 동네라서 사람들이 옛것에 대해서 함부로 하기보다는 궁금해하거나 쌍문동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홍보가 많이 하기가 용이하다. 근데 이런 오래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예를 들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힙한 동네라서 청년들이 와서 뭐 해보려고 했다가 여기는 좀 우리를 받아들여줄 준비가 안 됐네 이러면서 나가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고 신구조화를 잘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협력에 대해서도 자원들이 많고 기관 간 협력이 아직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계획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같이 뭘 해보는 계획을 세워보거나 이런 적도 없고, 뭐 어떤 사안에 대한 이견 같은 것들이 공론장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논의되거나 하는 것은 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베드타운 지역 경제에 대해서도 외부 인구가 우리 너무 관광이나 뭐 소비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근데 굳이 그게 우리 동네에 다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건 베드타운이다, 지역 경제활동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동네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근데 구체적으로 왜 어떤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또 이제 깊이는 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동네에서는 외부 사람들 너무 많이 들어서 싫어하거든요. 예를 들면 망원동 분들 예, 회장님 아시겠지만 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너무 힙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살서서 떠나기도 하고, 북촌 한옥마을 핫해졌더니 사람들 쓰레기랑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외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 어떤 게 왔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긴 하죠.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재래시장이 있어서 장보기가 편안하긴 하지만 뭔가 비가 왔을 때 뭐 구획 정리가 안 된다거나 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뭔가 정비가 필요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이제 참 신기한 게 물품 구입 경로를 봤는데 쌍문권에 재래시장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에서 장 많이 봐하셨는데 쌍문권이 대형 매장에서 사는 비중이 제일 높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거랑 실제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과는 조사해보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걸 시사할 수 있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인구 특성상 나이, 연령,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생활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많고 폭넓은 쌍문 상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자 하는 욕구가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관내 산업 현황은 베드타운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진짜 좀 그런 측면들이 이제 보이긴 하죠. 가장 많은 산업이 운송업이고 부동산 그리고 음식점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요하는 생활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은 꼭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일어나긴 하는데 불법 주차 문제라든지, 여기 주차 장수가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잘 활용할 수 있게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지 못한 것 같아. 예를 들면 둘러상점가에 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 그 재래시장 오시는 분들이 상점가 앞에다가 차를 대고 가시는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인근에 있는 유휴 주차장 분들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참 잘 안 풀리는 게 있어. 이런 거는 여러 사람들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쓰레기도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고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참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보면은 이 얘기들이 이제 지금 드러난 쌍문 삼종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얘가 의제라는 건 아니에요. 의제는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거고, 사전 리서치 정도를 했을 때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니 참고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신구조화가 있는 서면 동네인데, 그래서 더더욱 밑에 이제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세대 간 공존이 필요하고 오래된 가치와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옛날 걸 다 밀어내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걸 잘 재발견할 수 있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고, 새로 들어오는 뉴타운 주민들 혹은 젊은 사람들과 연세 있는 분들끼리 어떻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공존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소통은 있지만 참여가 적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좀 더 참여를 증진시키려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즐기고 배우고 교류할 기회나 공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필요한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잘 돌아가려면 공간 같은 하드웨어 같은 부분도 필요한데 그것들이 잘 엮이고 잘 쓰일 수 있게 계획해서 실질적인 참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자원을 보유했지만 활용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협력하고 계획하고 조율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베드타운 지역 경제인데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경제는 어떤 거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지? 그리고 개선을 요하는 생활환경 문제가 있었는데 쓰레기 주차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행정과 민간이 협업해서 되게 효과적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훑어보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향후 계획은 몇 가지 했는데 저희가 주제한 이 중에서 앞서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한 2가지 정도 이거는 조금 더 조사를 요하는 것 같다. 근데 저희가 남은 시간이 사실은 길지가 않아요. 5, 6월 해봤자 6월에는 보고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5월 동안에 아주 간단하게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분들 모셔놓고 이제 그룹 인터뷰를 한다거나 자문을 받는다거나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한 주제 2가지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볼 생각이고 그걸 담아서 이제 보고서를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조사할 주제가 무엇일지를 이 자리에서 막 투표해서 정하는 건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보고 싶긴 해요. 의견, 지금 나온 얘기 중에 이런 건 참 우리가 더 얘기해 볼 부분인 것 같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시다고 하면은 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나서 손을 들어서 한 5분 정도만 짧게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가 이후에 이제 실무진 분들이랑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룹 인터뷰를 해볼까를 정하여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조사할 주제를 뭐가 있으면 좋을까 조언해 주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신부 조합 공존 뭐 이런 거에서 쌍문삼동의 노인분들 혹은 뭐 조금 더 깊게 봐서 독거노인분들은 어떻게 여가 시간을 보내시지? 왜 하늘병원 앞에서 장계를 두시지? 왜 복지관 안 가시지? 뭐 이런 것들을 여쭤볼 수도 있고 찾아볼 수도 있죠. 또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 않지만 되게 중요한 구성원으로 예를 들면 유소년이나 청년 같은 사람들은 쌍문삼동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지? 어떤 경험을 갖고 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참여 관련돼서 근데 참여했던 주민들이 다른 주민들을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뭔가 참여가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게 안 이루어질까? 참여했던 사람들 경험을 들어봤을 때 뭔가 안 좋았던 게 있나? 이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죠.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해 본 사람들은 공간 이용해 본 사람들은 실제로 해봤더니 어땠을까? 뭐가 더 필요했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을 수도 있고 자원 활용, 우이천 활용하는 사람들은 뭘 필요로 할까? 만족할까? 뭐 여기 운동기구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없어서 불편한가? 아니면 사실 그것보다 다른 게 더 필요한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 베드타운 경제 같은 거 재래시장을 더 잘 이용하려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될까? 이런 거를 상인이나 소비자들, 이제 주변 이해 당사자분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먹자골목 이용 경험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생활환경 개선에서도 쓰레기 문제나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또 조사해 볼 수 있죠. 이걸 다 하면은 참 좋겠지만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2가지 정도를 주제를 뽑아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4월에, 5월에.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런 거는 되게 좀 더 조사해보면 참 좋겠어요 라든지 요거는 좀 조사된 게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랑은 너무 차이가 커요. 이런 게 있으시면은 가볍게 손을 들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은데 혹시 용기를 내서 네, 좀 얘기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일단은 이 정도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구나를 이제 파악을 대충 하였으니 혹시 지금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간사님이나 지원관님한테 은근슬쩍 말씀을 또 해주시면 되고요. 한 다음 주 정도까지 네, 이런 분야도 잊지 말아 달라라든지 그러면은 저희가 실무진들이 논의를 해서 어떤 주제로 올해는 짧게 아주 간략한 조사인데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의제 개발 때 우리 오선희 대표님과 넓어서 토론했던 문제를 다시 이렇게 PPT를 띄워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됐습니다. 고생하시는 듣는 연구소 우선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차 미래 개발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쌍문 삼동 주민자치회에서 주요 활동으로 진행될 의제 개발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도출조에는 의제별 과제를 확인하시고 마을 지도를 통해서 우리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의제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